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말을 좀 맞이했는데 사실 걱정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응원 댓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중심의 급락을 했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급락을 해서 테슬라도 또 빠졌고요. 도대체 바닥이 어디일까? 우선 금요일 이스라엘이 그쵸, 이란에 다시 한번 이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이 이스라엘 연관 선박을 납포하고 뭐 그리고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350발 뭐기 이렇게 해서 발사를 해서 뭐 성공적으로 뭐 했다.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파한에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스파한이 지금 이란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고 이란의 최대 핵 관련 시설들, 연구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마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는 너네들을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어. 너네들이 우리 공격해봤자 우리는 다 요격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우리 시장도 상당히 크게 출렁이게 만들었죠. 상당히 크게 출렁이게 만들었고 좀 추가적인 어떤 나쁜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기술주 빅테크 중심으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어요. 이게 과연 중동 전쟁만 문제냐?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이란 요 충돌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주말 일요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그리고 아직은 하락의 어떤 저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이따가 한번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나스닥만 2% 이상 하락을 했고 6거래일째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M7이라 그러죠. M7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대부분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테크 관련주가 마이너스 3% 넘는 종합적으로 3%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로 5천선을 이탈했고요. 2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5천선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하락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들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뭐 중동 그죠? 저쪽에서 이제 문제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미 국채 금리가 또 오르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폭락이 지금 2개월 만에 최저치를 만드는 그동안 상승세가 좋았는데 최근 좀 주춤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큰 하락들이 지금 충격을 주는 부분들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다른 기술주들까지 같이 끌고 내려가는 그런 요인이 나타났던 뭐 상황들이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저 금액이면은 웬만한 기업 시총 전체 인텔 시총 전체보다도 아마 클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일단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큰 하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 군사 보복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하락의 원인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얘네들만 빠졌냐? 지금 우리나라 많은 이제 서학 개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도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이 아주 야심차게 내놨잖아요. 뭐 쇠구슬 집어 던지고 뭐 유리가 깨지고 뭐 이런 부분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했는데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속이
뭐 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가도 됐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3,878대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테슬라가 그렇지 않아도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도 하락을 더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악재가 또 나왔다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골드만에서 뭐라 그랬냐면 매크로 리스크가 하방 그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이 증류 밸리션을 생각해 보면 그 매크로 여건에 비해서 높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런 부분만으로 우리가 이제 하락이 나온 것일 걸까? 과연 이게 이유일까?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건 증시가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죠. 증시가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지난 총선 전에도 풋을 사가지고 넘어와서 크게 좀 나름 수익을 보고 많은 분들 같이 수익을 좀 냈는데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총선이 이제 지나면서 아마도 정부에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것이냐 사라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총선을 위해서 막아놨던 뭐 PF 문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하락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 이 상황에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했는데 역시나 3개월 연속 어떤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의 국채금리가 4.3% 이상일 때에는 미국은 하락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심히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근데 거의 4.7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 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동부증권 DB증권의 문홍철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환율 달러의 강세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조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4월이 미국의 소득세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런 현상이 지금 기간이 4월 중순부터 25일까지 연방정부 소득세 납부가 한 3천에서 5천억 달러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영업자님들 하시는 분들도 부가세 같은 거 사실은 이렇게 부가세를 그때그때 이렇게 띄워놨다가 모아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관리하시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부가세는 어쨌든 내 돈 아닌 내야 될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목돈이 탁 나가게 되는 뭔가가 억울한 그런 느낌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온갖 느낌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소득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으면 갖고 있는 뭐 적금을 깨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자산을 정리하고 이제 그죠?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겠죠. 얘네들은 세금도 세고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25%까지 과세를 더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아마도 채권을 비롯해서 달러 이동성이 부족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미국 정부에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연준, 그죠? 연준의 예금을 통장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 이제 정부 통장이 있겠죠. 계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세금이 거쳐서 시중에 있는 달러 어떤 유동성들이 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달러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달러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상당히 주가의 상승세가 워낙 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4월 12일 4월 아마도 12일부터가 요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는 어떤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인을 그런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 한번 봐볼게요. 나스닥이 언제부터 갑자기 급락을 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잘 그냥 올라갔던 게 횡보세로 바뀌었어요. 횡보세로 바뀌다가 여기까지 올랐으나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죠?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요 날이 며칠인가 봤더니 4월 12일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소득세 납부와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시중에 그죠? 세금 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강달러 부분들이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환율들이 약해진 우리나라도 상당히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좀 볼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로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4월달 이렇게 소득세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도 지금 이런 추세대에 상단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내려가지 않겠냐 하는데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달러 원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레인지가 이제 1,400원 이상 찍었죠. 아마 요 자료 이후의 부분에서 1,400원 찍는 현상이 일어났고 1,400원이 찍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네 번째입니다. 역사상 네 번째이고요. 역사상 네 번째인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무슨 부분이냐면 지금 한 번은 IMF 때입니다. 두 번째는 2008년 서프라임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미국에서 그저 고강도 긴축 그러면서 그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강원 중도 개발공사가 회생 신청을 하는 그죠? 뭐 정치 누구 딱 떠오르시죠?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는 이런 법들이 같이 겹치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좋지 않을 때 큰 사건들이 금융위기 뭐 이런 외환위기 이런 사태일 때 1,400원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상당한 우려감을 갖게 된 겁니다. 다행히 현재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 1,400원을 찍고 조금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불안 요소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불안 요소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금요일 어제 기준에서 또 다시 강력하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 흔들리다가 조금 이제 레인지가 좀 떨어지는가 했는데 다시 한번 4.6을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단순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의 어떤 문제만으로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얘네들은요 지금 볼까요 분위기가 이란이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야 너네들 우리가 99%다 요격해서 우리 피해 없어 뭐 이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파한에 공격했는데 얘네들도 우리도 별로 피해 없는데 막 그러면서 뭐 평화로운 그 기자가 평화로운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뭐 취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서로가 이제 으르렁대기는 하는데 너네 공격하면 우리 가만 안 있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로 공격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죠? 처음 있는 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란이 공격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헤즈볼라 그죠? 여기 얘네들이 같이 공격하는 다른 하마스 애들이든 뭐 헤즈볼라든 뭐 후티 반군이든 얘네들이 어떻게든 같이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뭔가가 그 어떤 경고성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공격을 할까 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점차 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 요인만으로
우리가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살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시장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엔비디아가 일단 급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 지지 라인에 한번 터치를 했으니까 살짝 반등이었던 부분들이 월요일 날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까지 크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는데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죠. 이때도 6%대 하락을 했고 뭐 이틀 동안 떨어진 걸 보면 한 10%이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여러 가지 너무 올랐어 하는 부분들 혹은 이제 AI 관련된 버블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증상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들도 얘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또 혹은 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뭐 등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애플 그냥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플, 그죠? 애플도 상당히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시총 1위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추세가 깨졌죠. 그죠? 추세가 깨졌습니다. 깨져서 진짜 깨졌고, 그래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을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크게 꺾이는 모습이라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그런 상황들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꺾였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 60선 지지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했으나 뭐 추가적인 어떤 뭐 부분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금요일 우리 시장 같으면 빠졌던 부분을 그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이 거의 회복을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다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이 지금 시장의 큰 하락, 큰 흐름을 갖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평일날 제가 매일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월요일은 아침 8시 반부터 하루 종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날들은 오후 1시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오후 1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금요일 날도 아침 8시 반부터 장마감 시간까지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또 많은 부분들 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지난 12일 날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그죠? 일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렇게 끝났을 때 아마도 여기까지는 내려올 거다. 추세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상의 움직임에서 내려올 거다 그랬는데 진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반등의 힘이 있어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그쵸, 그런 것들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을 했던 그런 부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얘 역시도 코스닥도 요것뿐만 아니라 추세가 아래쪽에서 이제 있었던 추세를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복사해서 첫 번째 봉 있죠. 요 첫 번째 봉에 갖다 대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쵸?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항대였구나. 여기만 나오면 추세대를 만들어서 이 추세가 내가 저항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지지 테스트가 나온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차트리스트적, 차트 분석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차트리스트들이 한 번씩 무너져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왜 그러냐면 그 증권시장은 환율, 원자재, 그 다음에 채권 시장보다 작습니다. 큰 돈이 굴러가는 다른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그 자리에서 터닝이 나왔을 때 이러한 반등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목요일날 제 영상, 목요일날 영상 혹시나 봐보신다라면 뭐 라이브가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이게 반등의 어떤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어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고, 차티스트들이 이런 자리에서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지될 거라고 저점 매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원인들을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어렵죠. 이런 애널리스트들 자료들을 공부하고 뭐 해가면서까지 우리가 보려고 하면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히 힘들죠. 자, 한 가지만 더 봐보면, 아니 미국은 왜 이렇게 경기가 좋아? 그죠?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점점 늦추겠다, 이런 요인들도 지금 현재 시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우리 문홍철님 자료를 한번 살펴봐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상당히 우리는 이제 저출산이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크게 저하될 거야,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한 나라에 인구가 늘어나게 됐을 때 내수시장이나 소비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임금이 싼 인건비의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도 들어오면서 매월 10만 건씩을 추가시키는, 그래서 비농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이 고용에 이제 추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조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급여 신고를 할 때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한데, 어쨌든 코로나 당시에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바이든 정권은 쓱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쓱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 또 계속 쫓아내자, 이런 부분들이죠. 어쨌든 공화당 혹은 트럼프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지지율이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이민 문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이민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얘네들이 매년 한 1%씩 인구 증가세를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쵸? 말 그대로 이제 불법 이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쭉 늘어났죠. 쭉 늘어났죠. 이제 그 증가세가 이제 꺾이기 시작할 거야.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게 아마 꺾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서 미국 경기에 또 고용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했던 내용들이니 아마도 그게 꺾이기 시작하고 그 지표들이 감소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어찌됐건 간에 미 대선을 앞두고 있고, 상당히 파월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막 쪼이니까 원했던 대로 해줬던 것처럼 아마도 바이든 정권 부분들에서도 분명히 이 금리 인하를 대선에서 좀 유리한 상태를 갖고 가기 위해서 미 대선 전에 어떤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감행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약 한 9월 정도 수준에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흐름들 부분들은 아직도 이거는 지금 하락이 멈춘 건 아닐 거야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하락이 멈춘 건 아닐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반등을 한다라면 저는 아직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어차피 손절은 지금 이미 늦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자리니까 굳이 여기서 손절 칠 필요는 없겠죠. 손절은 또 이미 늦었고, 그러니까 손절은 올라갈수록 조금씩 줄여나가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차피 다음 주에
강세로 볼 수 있는 섹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금요일에 방산주 급등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에너지주들 흥부석유나 한국석유 뭐 이런 것들 강세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쪽들의 이 중동 전쟁 부분들이 다른 국가가 합류하는 확전 분위기로 가지 않는다면 조금은 저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운주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저게 많이 문제가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수도 몰라. 뭐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 HMM 혹은 흥하해운 같은 해운주들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주까지 덩달아서 지금 현대미포 조선이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현대중공업 이틀 연속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오션을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오션을 좋아합니다. 가장 악재가 심했던 그죠? 가장 악재가 심했던 기업이 한화라는 품에 안기면서 그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렸기 때문에 가장 안 좋았던 종목을 이제 앞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2022년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조선주는 보통 상반기 그쵸? 2021년도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쁘죠. 2022년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상반기가 그나마 오르고 하반기에 매우 안 좋았고 작년도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가 안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오션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1위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조금 눌리고 상반기 좋고 하반기에 눌리는 그런 부분들. 하나오션은 2022년도에 안 좋았지만 현대중공업은 2022년도 상반기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뭐 조선주들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지금 단타치기는 이제 뭐 흥부석유, 한국석유 이런 것들이 좋겠죠. 좋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만 그날 어떤 시세들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금 눌러졌을 때 우리 주 초반 계속해서 하방이 나오면서 눌러준다라고 하면 조선주에 대한 접근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언젠가 저점이 찍히겠죠. 그쵸? 만약에 제가 얘기하기 드리는 것처럼 이게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또 올라갔다 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언젠가 바닥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뭘 사야 될까를 지금 골라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반등 나오는 날 특히 이렇게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반등 나왔을 때 어떤 섹터 자체가 종목이 한두 개 올라간 게 아니라 섹터 자체가 묶여서 올라가는 걸 보셔야 돼요. 그게 바닥 찍었을 때 다시 올라가는 가장 좋은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뒤늦게 떨어졌던 반도체 부분들, 그 다음에 전력 설비들 좋았죠? 그죠? 전력 설비. 와, 어제 LS 일렉트로닉스 야, 이거 또 올랐어요. 또 오릅니다. 뭐 이구산업, 구리, 와, 그죠? 이런 섹터, 이런 종목들이 밀리게 됐을 때 바닥 지키면 또 좀 더 상승세를 나타날 수 있어. 다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건 역발상 생각해야 됩니다. 걔네들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해서 이제 저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공략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승하고 있었으면 그죠? 바꿔야지. 낙폭 과대로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낙폭이 컸던 2차전지가 차라리 바닥에서 줍줍하게는 더 나을 수 있어요. 가격적인 매력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런 정도로 일단은 이제 주말 전략 좀 세워볼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는 어쨌든 매일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시장 대응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